82년에 입사해서 84년에 타이베이 지사 창설 요원으로 처음 발령을 받았고요. 네. 나가서 이제 그때는 뭐 중국말 한 마디도 못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전공이 중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서 근무하면서 해가지고 4년 근무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니까 LG 그룹에서 중국어 뭐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스펙으로 이렇게 이제 우대를 받기 시작해서 돌아가서 88년까지 있다 1년 본사 근무하고 바로 이제 중국이 열릴 걸 대비해서 홍콩으로들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89년에 홍콩에 나갔고 홍콩에서 중국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91년에 베이징으로 다시 또 파견 나갔습니다. 와. 그리고 92년에 수교가 됐죠. 92년 수교되고 아니 지금이야 뭐 중국은 뭐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다 가본 곳이잖아요.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도 아마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봤다라는 건 되게 드문 일을 그렇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아니고 저희한테는 남조선, 저희는 남조선이라고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들어갈 때는 비자를 여권에다 찍지 않을 시대입니다. 따로 낱장으로 돼 있는 비자를 찍어서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가 중국을 갔다 왔는지를 모릅니다. 홍콩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지만 홍콩에서 중국을 드나드는 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중앙정보부나 뭐 안기부에서도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아니 그러면 진짜 뭐 내가 대만 갔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척자였던 거잖아요. 물론 완전 다른 시대였고요. 91년도 처음 나갔을 때는 전 북경에 한국 사람이 한 30명이 채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10만, 20만 되죠? 당연하죠. 예. 30명이 채 안 되고 각 그룹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한국 국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삼성물산에서는 뭐 카렌한이라고 미국 교포가 나와 있었고요. 뭐 각 그룹사마다 다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저희는 합자 회사를 하나를 작게 만들어서 합자 회사에 이렇게 근무하는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지사에 파견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엄청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뭐 그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은 정말 좋아졌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불편한 음식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모든 면들이 음식은 뭐 저는 저 타이완이나 홍콩에서 워낙 좋은 거를 많이 먹었고 중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쓰는 런민비가 아니었습니다. 인민폐가 아니었고요. 외국인은 FEC라고 쿠폰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그 쿠폰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말을 하니까 좀 로컬 음식점이나 로컬 상점에 가서 뭔가 사고 싶잖아요. 그럼 그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냐고 인민폐 달라고. 그런데 우리 인민폐를 공식적으로 못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인민폐도 없고 해가지고 좀 불편함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합자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차를 한국에서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소나타 그 당시에 소나타를 제가 이제 수입을 해서 타고 있었는데 그 소나타가 전 북경에 딱 2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면 신호등에 서면 그때 차가 별로 많지 않을 때예요. 우마차가 더 많고 차가 좀 적을 때인데 차가 딱 신호등에 서면 그 옆에 다니던 택시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 놔두고 와가지고 뚝뚝 두드리고 이건 무슨 차예요? 굉장히 신기해하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남조선에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남조선에서 왔냐고 그럴 때였습니다. 아니 저도 98년도에 중국을 처음 갔는데 그 북경에 갔는데 비행기 착륙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항 그 옆에 담벼락에 매달려서 구경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중국이 이렇구나. 근데 또 이렇게 무슨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왜 쳐다봐라 했더니 몇 층 가냐고 이제 자기가 그 엘리베이터를 눌러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분은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교대로 엘리베이터에 타서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람만 타면 이렇게 쳐다보면 몇 층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눌러줘? 했더니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만약에 분리수거나 이런 거 하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막 버려야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다 눌러주고 너무 엘리베이터 그 누르시는 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이쪽에 있으면 바로 문 네.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그럼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막대가 있어요. 네. 그걸로 이렇게 7층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비키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앞에서 누르기 좀 양심적으로 좀 찌길래나 봐요. 그래도 뭔가 좀 고대야. 아니요, 그분들이 굉장히 높은 분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항상 건물주 그분들- 아니야 건물주?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LG 상사였기 네. 때문에 뭐 무역 업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서로들 경쟁적으로 빨리 진출하려고만 했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선발대로 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은 만들어야 되겠고 네. 실적은 탁 눈앞에 좀 안 나타나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북한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저희는 아주 운 좋게도 북한 금이죠, 금괴. 네. 북한 금괴를 수입하는 업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 굉장히 큰 실적도 올리고 했던 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금이 많이 나요? 금이 아마 부산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물로 나오는데 그거는 김일성,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일 거기서만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알던 분들이 상당한 비선 조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금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자, 네. 뭐 중국 얘기 계속 듣고 싶은데 너무 네, 시간 또 맞아요. 부족해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준비하고 지금. 아니, 저는 뭐 패션 때문에 불러주시는 줄 알았는데 네. 예. 어떤 메시지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으세요? 글쎄 앞으로 여러 번 불러주실 것 같으면 조금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조금씩 얘기한 거 들어보고 저희가 여러 번 부르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국 네. 뭐 1세대 중국통으로서 네.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는 그런 눈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좋아요, 사실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어떤 편견과 네. 그런 오해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시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중국이 답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밖에는 사실은 대체할 만한 그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의 G2나 아니면 뭐 한중일 동북아 이 삼국 시대를 네. 대비한 어떤 그런 준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분들의 그 중국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너무 나왔습니다. 좋네. 좋아요. 자, 그럼 네. 자, 중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뭐 네. 제일 오늘은 처음이니까 예. 네. 뭐 관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관시, 관시. 우리 보통 네. 왜냐하면 관계. 관시 그러면 이제 관계 네. 근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은 좀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시 무슨 막- 그러면 뭐 막 뇌물이나 받는 네. 것 같고 접대나 받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그냥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정통이 아니고 약간 좀 사이비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제가 판단하는 관시는 사실은 중국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와. 관시가 처음이야 예.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중국이라는 그 시장이 중국이라는 땅이 어떻게 보면 지뢰가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그런 초원 같아요. 근데 그 초원을 어디로 떼야 될지도 모르고 네. 초원에 내몰려 가지고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신세 같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각 곳곳에 지뢰밭이고 또 지뢰도 많이 터뜨려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지뢰밭에 그럼 과연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실 그게 바로 친구고 네. 그게 바로 관시를 가진 그 개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또 그거를 지뢰밭을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 둘로 딱 갈려져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오픈이 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장벽이 만리장성보다 높아요. 그래서 중국은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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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친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아주 클리어 컷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갖다 저희들이 말하면 크게 보면 친구 플러스 뭐 친척 이 정도 네.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추엔즈라는 그 말을 써가지고 자기끼리 끼리 문화예요. 아, 끼리 문화구나. 예, 그 끼리의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에 그러니까 또 이거 벙요, 또 이티어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길이 하나 더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비옥한,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은 물, 그러니까 좋은 물은 남의 밭에 대지지 않는다. 남의 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친구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되는 것이 어쩌면 그 지뢰밭 많은 그 초원을 제대로 헤쳐나가고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 친구가 된다는 게 아는 사람이라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인사하고 그 순간부터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진짜 뭐 돈독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은 술도 되게 많이 권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러니까 술 같은 거 먹으면서도 그게 이제 밥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테스트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테스트예요? 예.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밥 한 번 먹자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좀 많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술 먹으면 더 관찰이 쉽게 되죠. 그러니까 술을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뭐. 잘 먹는다기보다는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남을 없는. 배려하는 마음이나 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밥 자체를 그 사람들은 판쥐라고 그래요. 뭐 대국하다 할 때 국자, 반국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국이라는 거는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대국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두듯이 두는 거죠. 상대방을 관찰하고 저 사람이 내 편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좀 주의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나요? 많죠. 이제 그게 바로 중국을 이해하는 힘인데요. 문화 차이가 가깝고도 진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또 중국입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중국 간단히 그 술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첨잔을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항상 첨잔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잔이 빌까봐 계속 넘치도록 따라줍니다.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깜빼이를 해서 이제 건배를 하는데 건배를 하는 순간에 저쪽에 잔이 가득 차 있고 내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서로의 술이 살짝이라도 섞이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독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독을 탔으면 내 독이 거의 건너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독이 없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마시고 그냥 비웠는데 뭐 따라주진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시고 나서 또 내 빈잔을 남에게 준다든지 하는 거는 그쪽에서 보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인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저희 매장이 또 중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가보면 이 담배를 꼭 이렇게 권해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근데 일부러 중국 가면 일부러 야 담배 고맙다라고 일부러 펴 입담배 피거든요.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담배를 이렇게 권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담배는 뭐 많이 피기도 해요. 일단 한국보다 훨씬 많이 피는데 그 약간 호의죠. 사실은 호의인데 담배를 그냥 이렇게 주질 않아요. 던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굉장히 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하나씩이나 톡톡톡 던지죠. 근데 그때 난 안 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던져 벌써 오고 있는데 그래서 받아가지고 뭐 한 모금 피는 척하고 또 그때 저는 사실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거절을 해봤는데 별로 저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좀 피는 척하다가 살짝 끄고 이제 그렇게 했죠.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못 하기 때문에 술을 그 북경에서는 이제 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많이 가요. 근데 산동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제일 술꾼들이거든요. 산동 따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중국 내에서도 가장 술도 잘하고 정말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들인데 그쪽은 정말 술을 안 하면 비즈니스를 안 합니다. 저는 완전히 이제 죽음이죠. 가면
오늘은 반드시 지 누구누구를 술로 보내겠어. 이런 게 뭐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담판을 하러 가는데 담판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일단 점심 때 도착했어요. 그러면 점심 때 술을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조금씩 마시죠. 그러다 이제 계속 머리 옆에 따라 놓고 뭐 이런데 강제로 이제 자기네들 그 회사 내에서도 좀 예쁜 그런 여직원들 일부러 데려와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계속 따라주게 합니다. 근데 또 우리도 한국 남자인데 남자가 따라준 것도 아니고 또 여직원이 막 따라주는데 그걸 막 거절하기 힘드니까 이제 좀 먹죠. 그럼 이제 저는 워낙 술을 못하기 때문에 한 몇 잔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지면 이제 저 친구 저러다가 잠깐 쓰러지면 또 힘들겠다 싶으면 일단 거기까지 하고선 이제 담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술이 좀 취했고 그럼 일단 호텔에 데려다 줍니다. 호텔에 데려다 주고 일단 쉬래요. 예. 그래서 이제 호텔에 쉬면서도 걱정되죠.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잠만 자서 되겠나? 대낮에 자려니까 또 잠도 안 오잖아요. 예. 걱정도 되고 내일까지 빨리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한 5시쯤 돼서 다시 연락이 와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담판 하나 보다. 그럼 다시 또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으로 이제 이번엔 더 예쁜 사람들을 데려오죠. 그러고선 딱 보면 벌써 그 의지가 익혀요. 저 사람들이 오늘은 정말 나를 이제 한번 쓰러뜨려야 이 장사가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치사량을 마셨어요. 마시고 이제 정말 나중에 더 마시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은 척했어요. 죽은 척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야, 쟤 저러다 진짜 죽겠다. 이제 됐다라는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제 쟤는 통과해요.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들으니까 제가 통과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뭐 일이고 자시고 간에 호텔로 가자.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갔더니 호텔에 가서 제가 막 일부러 쓰러지는 척했더니 그 짐 날르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벨보이가 이렇게 미는 거. 굉장히 장난스러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축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걸 막 불러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나를 얹혀놓고 제가 그것하고 제 방까지도 가고 그러고 나서 그날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저희들 배웅하러 이제 오겠다고 왔는데 이제 저는 빨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 그 한마디면 어저께 제가 그냥 안 마시고 갔어도 돼요. 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도 되는데 이분들은 저를 통과 의뢰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너 오늘 한번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즈니스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굉장히 힘든 어떤 문제였는데 아주 쉽게 해결되고 거기가 나중엔 저희들 굉장히 큰 거래처로 변했습니다.